개인연금은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낼 때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지만 연금 받을 때는 세금을 내야 하는 통칭해서 연금저축계좌,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 신탁, IRP 계좌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세액공제가 있는 연금저축계좌입니다. 나머지 하나는 낼 때는 혜택이 없지만 받을 때는 아무런 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 연금보험입니다. 개인이 준비하는 개인연금이지만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제도이기 때문에 구분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액공제를 해주는 연금저축펀드 IRP입니다. 이 상품은 연금도 연금이지만 가장 중요한 기능은 세액공제입니다. 연 5,500만 원 이하의 소득이신 분들은 16.5%, 초과하시는 분들은 13.2%의 세금을 연말정산 시에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사실 이 혜택만 생각해도 엄청난 혜택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실 점, 연금으로 수령해야만 5.5% 저율과세로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중도에 해지하시잖아요? 그러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을 때는 원금의 16.5%를 받았는데 토해낼 때는 원금 플러스 수익의 16.5%를 토해내게 됩니다. 하물며 13.2%를 받은 분들, 그분들도 16.5%를 토해내기 때문에 가입한 금액은 반드시 연금으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좌 내에서 스스로 펀드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잘못 운영하시면 이자도 거의 없고 자칫 손실이 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몇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시기에는 꼭 고려해야 되는 금융상품입니다. 그 다음은 개인연금 중에서 비과세 연금입니다. 비과세 연금은 말 그대로 연금 수령 시 아무런 세금 없이 자유롭게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 이전에는 한도 없이 가입하는 부자들의 절세 상품이었습니다. 하지만 2017년 이후 비과세 연금은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는 한도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 납입 기준으로 150만원, 연간 1,800만원이죠. 이내에서 가입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일시납으로 1억까지가 비과세 한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꼭 유의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비과세 연금은 보통 생명보험사에서 취급하는 연금을 이야기합니다. 아주 옛날부터 있었고 회사의 공시이율을 따라가는 일반연금, 그리고 펀드 투자에서 그 수익에 따라서 연금액이 달라지는 변액연금, 그리고 가장 최근에 나온 펀드에 투자는 하지만 그 수익이 플러스가 나든 마이너스가 나든 상관없이 최저이율을 보증해주는 최저보증연금입니다. 공시이율을 주는 일반연금은 기본적으로 사업비를 제하고 그 금액에다가 이자를 주는데 그 이율이 2%, 3%대가 되다 보니까 사업비를 상각하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해서 요즘은 판매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금리 시대에 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서 연금을 만들자는 취지로 변액연금이 출시되었습니다. 이 또한 사업비를 공제하고 펀드에 투자하다 보니까 초기 적립기간이 더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미국 시장의 엄청난 상승 등을 힘입어서 펀드 선택을 잘하신 분들은 수익이 많이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수익이라는 것은 또 손실로도 다가올 수 있기에 여전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여전히 불안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시하는 것이 바로 최저보증형 연금입니다. 최저보증형 연금은 근본적으로 운용 원리는 변액연금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연금을 수령한다면 투자 수익에 나던 안 나던 상관없이 보증된 연금액을 지급합니다. 변액연금이 가지고 있던 불확실성을 해소한 것입니다. 아울러 연금 수령 시에는 사업비 공제 없이 원금에 최저 보증된 이자를 지급합니다. 이자가 처음 이 상품이 출시될 때는 4%, 5% 이런 식이었지만 지금은 7%를 넘어서 매년 8%의 달리 이자를 주는 연금까지 출시했습니다. 뭔 보험이 사업비가 없냐? 이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업비는 있습니다. 중도 해지 시에는 일반적인 연금보다 많은 사업비를 공제하고 펀드에서 운용되고 있는 그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비과세 연금들은 비과세 혜택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에서도 제외되면서 죽을 때까지 확정적인 연금을 지급하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높은 이자까지 지급하다 보니 많은 인기가 있습니다. 다만 중도 해지 시에는 큰 불이익이 있으니 꼭 완납과 연금 개시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금을 보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짜야 하는지, 어떤 상품을 개인연금으로 봐야 할지 한번 봤습니다. 절대적으로 좋은 상품은 없습니다.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적합한 상품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고 연금의 포트폴리오를 짜보아도 일반적으로 미리미리 준비 안 하신 분들은 많이 부족하게 느껴지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준비를 하고 또 여유가 생긴다면 더 준비하고 이런 식으로 준비하시다 보면 더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이가 좀 많이 드셔서 필요하시다면 주택연금 개시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어서 개시하면 그 연금액 또한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꼭 감안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액이 너무 작다 하는 이유는 너무 이른 시기에 연금 개시를 하기 때문입니다. 집을 사용하면서 연금을 수령하고
만약 연금을 많이 수령 못하고 사망한다면 나라에서 집을 매각하고 남은 금액을 유가족에게 상습해주기 때문에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상당히 매력적인 상품입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만나게 되는 연금제도에 대해 알기 쉽게 요약해드렸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일반적인 경우를 바탕으로 이야기 드렸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과는 조금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자세한 설명과 상담은 꼭 연락 주셔서 자세한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연금은 종류가 많고 그 제도의 예외사항도 많습니다. 연금 관련해서 궁금하시다면 연금톡톡에 연락을 주십시오. 자세하고 친절하게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